자, 앞으로 2년 미국 경제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전망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과연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이른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것인가? 이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경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힘겨루기를 봐야 합니다. 경제학자 토르스텐 술록이 경제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한 바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제를 뒤로 끌어당기는 역풍이 불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밀어주는 순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가 앞으로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줄다리기에서 한쪽 힘이 훨씬 더 세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역풍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관세, 이민 제한,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관세인데 이건 뭐 간단하죠.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우리 대형 유통업체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판매는 줄어든다. 이게 그대로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고 결국 경제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민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책 때문에 한 해에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고용은 잘 안 늘고 임금만 오르려는 압박이 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입니다. 팬데믹 때 잠시 멈췄던 게 이제 다시 시작됐잖아요. 이건 뭐 수백만 명, 특히 젊은 층의 지갑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쓸돈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경제를 앞으로 밀어주는 순풍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분석가들은 이 힘이 지금 역풍에 비하면 좀 약하다고 봐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어요. 주가도 높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죠. 여기 신용 스프레드가 낮다는 건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금융시장의 기대감만으로는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저 세 가지 역풍을 이겨내기엔 좀 버겁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 줄다리기에서 역풍이 이기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주 경제 전망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여기 블룸버그 전망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딱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25년 2분기에 2.4%였던 GDP 성장률이 3분기, 4분기 가면서 1.1%로 뚝 떨어지죠. 경제가 확실히 식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은 어때요? 2.5%에서 3.1%로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무려 30%로 보고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아직 시장이 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 첫 번째 조언이 바로 자산의 질을 높여라라는 겁니다.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록이 한 말인데요. 성장은 더딘데 금리는 오를 수 있는 이중고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우량하고 안전한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상장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8,000개가 넘던 미국 상장 기업 수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절반인 4,000개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경제의 혁신과 성장이 비상장 시장, 즉 사모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새로운 기회는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가 레리 헤더웨이의 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전에는 투자를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만 보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동성이라는 세 번째 축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이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높은 수익률만 좇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까지 갖추고 있나요?